증산작용은, 여기를 볼까? 그림 보자. 증산작용. 증산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증산작용은, 여기 기공 보이죠?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을 수증기의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아까 기공은 기체가 출입하는 통로라고 했잖아. 기공을 통해서 만약에 액체 상태의 물이 찍 나간다면 웃길 것 같지 않아요? 오줌 싸는 거 같을 거 아니야. 잎을 통해서 막 액체가 뭐야!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기억해야 돼.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나가는 거야. 물이 수증기 형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기체 상태의 수증기를 왜 내보내냐? 증산작용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왜 내보낼까? 첫 번째, 너무 더워서. 식물이 너무 더우면 땀을 흘릴 수 없잖아요. 여기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로 만들어서 열 에너지와 함께 날려보내는 거야. 우리가 뭐 흘리는 원리와 똑같다? 땀 흘리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얘도 기공을 통해서 땀을 흘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로 만들려면 열을 엄청 공급해야 되잖아. 그때 자기 열을 얘한테 공급해가서 날려보내는 거야. 에너지를 날려보낼 수 있으니까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야, 체온 유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몸속에 물이 너무 많아. 뿌리가 이를 열일해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빨아들였어. 물 너무 많아! 그럼 다시 내보내야겠죠? 수분량, 체내 수분량을, 식물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에 써 있어요.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 뿌리가 물을 계속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뭔 소리냐면 위에 물이 꽉 차 있어. 그럼 더 이상 물이 올라올 수 있니 없니? 없잖아. 위에 물을 날려 보내야 아래에서 꾸역꾸역 다시 물이 올라올 수 있잖아. 그래야 새로운 물을 흡수할 수 있고 새로운 물을 흡수해야 그 새로운 물 속에 녹아있는 유기물, 미네랄, 무기물 같은 것들을 같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물이 계속 공급돼야 돼. 물이 계속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물 속에 들어있는 무기물들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물을 공급받아야 하고 새로운 물을 공급받으려면 기존의 물은 날려보내야 돼. 맞죠? 그게 바로 물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물이 위로 상승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증산작용은 꼭 필요해라고 써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이렇게 위로 올라오려면 바로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곳, 장소가 어디라고요? 잎의 기공이죠. 잎의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이 그림에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기공은 잎의 윗면에 있을까? 아랫면에 있을까? 아랫면에만 있죠. 보여요? 근데 최초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최초의 기공은 잎의 윗면에도 있었고 아랫면에도 있었대요. 근데 윗면에 있던 기공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힌트는 중력이야. 좀 어려워요. 답을 말할게요. 떠오르는 거 없어? 먼지입니다. 먼지는 어디 쌓여요? 잎의 위에 쌓일까? 잎의 아래 쌓일까? 위에 쌓이겠지. 잎의 기공을 위에다 만들어놨더니 막 기체가 출입해야 되는데 먼지가 꽉 막았어. 꽉 막았어! 그럼 쓸모가 없어지잖아. 그치? 야, 잎의 윗면에다가는 기공 만들면 안 되겠다. 먼지가 다 막아. 필요가 없네. 그래서 아랫면에만
기공이 남아있게 되었다. 그래서 기공의 위치 기억해. 기공의 위치는 잎의 아랫면에 위치합니다. 여기서는 뒷면이라고 써있네요. 잎의 뒷면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잎의 기공과 증산작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했네요. 자, 바로 실험 갈게요. 실험적인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 똑같아. 이제 비교 실험이 많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 가 시험관, 이건 부피 플라스크죠. 가, 부피 플라스크, 다라는 부피 플라스크 준비한 다음에 물을 가득 담아놔요. 거기다가 식물을 땅땅땅 꽂을 건데, 첫 번째 식물을 어떻게 해놨어요? 되게 잔인하다. 나 같은 사람인가 봐. 잎을 다 뜯어버렸어. 그죠? 뜯어서 그냥 버리지 않았을 거야. 다 찢어봤을 거야. 하얀색 액체가 있나 없나? 그런데 얘는 그러면 잎이 없다 보니까 증산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물을 흡수해. 잘 봐. 여기서 여기 뿌리가 없긴 하지만 이 줄기를 통해서도 물을 흡수할 수 있어. 물을 흡수해서 날려 보낼 수가 없죠. 그럼 여기 봐. 여기가 수면의 높이야. 수면의 높이인데 여기는 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겠네요. 그대로겠네. 그지? 지금 자연적으로 증발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용유를 떨어뜨려 놓은 거야. 식용유가 위에 있으면은 식용유 때문에 물이 증발할 수가 없어.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해서 식용유를 떨어뜨려 놓은 거야. 식물이 식용유를 좋아해서 떨어뜨려 준 게 아니야. 알겠죠? 식용유 왜 떨어뜨렸나 하면 안 돼. 식용유는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양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험을 잘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나에다가는 제대로 식물을 집어넣고 잎도 충분히 넣어놨네요. 자, 다도 똑같이 식물을 준비하는데 비닐봉지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죠? 자, 그럼 어쨌든 나하고 다는 잎이 존재하니까 증산작용이 일어나겠네요. 물이 줄어들어요. 쭉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막 줄어들어. 얘도 잎이 있으니까 증산작용 막 일어나는데 얘는 어느 정도 일어나다가 꽉 차. 이 안에.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증산작용은 여기에 습기가 너무 많으면 더 이상 습기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요만큼 줄어들다가 말아. 그럼 이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난 거고 조금 줄어들었다는 건 증산작용이 조금밖에 안 일어난 거죠. 자, 그럼 가와 나를 비교하면 뭘 알 수 있는 거야? 잎이 있어야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나와 다를 비교하면 뭘 할 수 있죠? 둘 다 똑같잖아. 잎도 있고 다 있죠. 봉다리를 씹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이 수증기가 너무 많다는 건 습도입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수 없다는 거야. 습도가 높으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수 없어. 습도가 낮은 환경을 조성한 거죠.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으로는 여기는 맑은 날, 좋은 날, 아이유. 뭔 일인가 싶죠? 아이고. 맑은 날. 미안해. 맑은 날. 습도가 많은 날은 무슨 날이야? 비 오는 날. 그럼 정확히 다시 말하면, 비 오는 날과 맑은 날 중에 언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 맑은 날 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거야.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증산작용이 더 잘 일어난다? 첫 번째, 맑은 날. 비 안 오는 날. 두 번째, 온도가 높은 날. 이런 날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는 빨래가 잘 마르는 날. 빨래가 잘 마르는 그런 날씨일 때 증산작용도 잘 일어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네요. 마지막. 자, 증산작용이 뭔지 살펴봤고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인 기공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기공을 확대한 모습이 요 그림인데 이렇게 하자.
아까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잘 봐봐. 기공은 어디 있냐면 잎의 아랫면, 뒷면에 있다 그랬잖아. 뒷면 중에서도 어디 있냐면 봐봐. 여기도 맨 위가 있고 여기 맨 아래 세포층이 있죠. 맨 위에 세포층, 맨 아래 세포층이 있단 말이야. 이 세포층을 표피라 그래. 표피. 자, 식물의 잎을 찢기 전에 맨 바깥쪽 막을 이렇게 해서 쫙 벗겨내. 여러분들 경험이 없겠지만 이건 경험해 봤을 거야. 엄마가 파 좀 다듬으래. 아씨 귀찮아. 투명한 게 막 나와. 투명한 거 막 이렇게 안 해봤어요? 파 다듬을 때 첫 번째 층 막 쭉 찢어내면 투명한 게 도와드려요. 투명한 게 이렇게 뜯어 나온다. 그게 뭐냐면 표피층이 뜯어져 나오는 거야. 중요한 건 맨 바깥층은 표피인데 그게 투명하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걸까? 아까 배운 것 중에 엽록체가 없다는 거야. 엽록체가 없다는 건 광합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맨 바깥쪽 표피층은 광합성을 할 수 없는 투명한 층입니다. 그 밑에 아래쪽도 광합성을 할 수 없는 투명한 층 거기에 기공이 박혀 있어. 그럼 기공은 광합성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야 돼요. 맞죠? 여기 있는 세포 요만큼을 뜯어서 쌤이 여기다가 그림을 다시 그려볼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포를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세포 1번, 2번, 3번, 4번 세포를 1번, 2번, 3번, 4번 세포를 확대한 거야. 얘네들 기본적으로 표피세포니까 광합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자식하고 요 자식은 두 자식은 엽록체를 갖고 있어. 변종이야. 변종세포야. 표피세포 중에 변종세포가 나타난 거야. 나는 광합성할 거야! 이런 거죠. 얘네 광합성 못해요. 당연히 세포니까 해가 있겠지만 광합성 못한단 말이야. 어떻게 되냐? 낮에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고 있을 때 그냥 넘어가요. 원래 선생님 원래 이래. 가만히 있잖아. 너만 이상한 거야. 가만히 있잖아. 이럴 때 1번하고 4번은 광합성 못할 거 아니야. 근데 2번하고 3번은 뭐 한다? 광합성을 막 해서 뭘 만들어? 반말로. 포도당. 어서 반말이야. 포도당을 막 만들어, 이렇게 포도당을 막 만들어. 2번과 3번만 포도당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 포도당을 만들면 이게 농도가 높아져.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너 왜 농도 높아지고 있어? 너 위험한 것 같아! 하면서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물을 막 공급해. 이거 가져가! 너 막 농도 높아지고 있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야.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을 막 공급합니다. 물이 막 공급돼. 그럼 2번과 3번이 뚱뚱해져. 2번과 3번이 뚱뚱해지는데, 자, 우리 예를 들어볼게. 풍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여기다 테이프를 붙여. 테이프를 한쪽에 붙인 다음에 바람을 불어요. 어떻게 된다? 여기는 부풀지 못하고 나머지만 부풀죠. 그래서 풍선이 어떻게 되냐면 풍선이 여기는 이렇게 남아있고 나머지만 이렇게 부풀어. 이렇게. 이해돼요? 풍선이 이게 테이프가 붙어있는 부분은 이렇게 안으로 함몰되고요. 함몰되고 나머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부풀어요. 테이프가 붙은 부분은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 맞죠? 거기는 부풀지 못하고 나머지만 좀 오버해볼까? 오버해보면은 풍선에 여기가 붙어 여기는 팽창 못하고 나머지만 이렇게 팽창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한번 해봐. 근데 여기서 2번과 3번 세포에 요 안쪽이 마치 테이프를 붙여놓은 것처럼 딱딱해요. 두꺼워. 여기는 2번과 3번이 팽창할 건데 요 안쪽은 팽창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안쪽과 안쪽은 안으로 푹 들어가면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팽창해.
나머지가 이렇게 팽창해. 그래서 이 가운데가 구멍이 뽕 뚫려.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해돼? 그래서 구멍이 열리는 거야. 이 구멍을 뭐라고 하는 거야? 공기가 통하는 구멍, 기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공이 언제 열리는 거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낮에만 그래서 기공이 열리는 거야. 낮에 기공이 열립니다. 왜 열리는지 알겠죠? 근데 이제 밤이 되면은 이게 햇빛이 사라지잖아. 밤이 되면 여기 있는 요 물질들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이동시켜 버리잖아. 다 사라지고 지가 쓰고 있어. 이 물질이 사라져. 농도차가 없잖아. 아까 들어왔던 물이 다시 빠져나갑니다. 다시 오므라들면서 다시 기공이 슝 닫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밤에는 기공이 닫히고요. 낮에는 기공이 열리는 그런 기작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134쪽 맨 밑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뭐 물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 없어. 그냥 낮에는 기공이 열려. 외워. 밤에는 닫혀. 외우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왜 열리고 왜 닫히는지 안 나왔어요. 그죠? 요 기자까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이제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암기가 되지 않을까. 원리를 알았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다 했어요. 문제 풀어 볼게요. 됐어요.